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요? 학교, 학점, 나이, 공백기. 이렇게 네 가지 아닌가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뭘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한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에 최종 합격을 해서 2개월 차 신입사원으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준환 씨. 반가워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요, 신입사원이잖아요. 요번에 올해 입사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안 들리더라도 귀를 쫑긋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나이. 몇 살인가요? 나이는 30살입니다. 나이 30살. 일단 3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이 30살. 학교는 어느 근처에 있어요? 지방이죠? 지방 사립대입니다. 지방 사립대. 그냥 지방 사립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네. 학점. 학점은 3.3입니다. 3.3. 네. 그리고 공백기. 야, 공백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취업 준비 기간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전 취업 준비를 한 2년 했죠. 2년 2년? 동안 네,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뭐 이제 스토리를 이해하기 전에 취준생이 힘들어한다는 그 네 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네.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뛰어난 부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남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그런 스펙과 이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잘 운 좋게 합격이 된 거는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던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사실 자소서를 많이 써봤을 거예요. 네, 많이 썼죠. 2년 동안 몇 개 쓴 것 같아요? 개수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시즌마다 100개 이상씩은 썼던 것 같아요. 한 시즌 100개 이상씩. 네. 그럼 최소 400개인데? 네, 그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그럼 공채 인턴 다 가리지 않고. 네, 다 안 가렸죠. 자, 그럼 우리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대학교 딱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취업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시즌에 상황이 어땠어요? 일단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저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좋은 학교와 안 좋은 학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학교들은 선배들이 이렇게 와서 뭐 어느 회사는 이런 경험이 좋더라. 뭐 현직자 선배들이 와서 직접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정보도 많이 전달해 주는데 네.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그런 게 좀 전무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졸업 유예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차 못하고 졸업을 했고 이제 3월부터 이제 상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막 신나게 썼어요. 뭔가 내가 자소서를 이 회사에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자부심이 드는 느낌? 뭐 아무튼 혼자서 그런 걸 느끼면서 썼는데 뭐 결과야 뭐 하나도 안 붙더라고요. 하나도? 네. 오.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취업을 한 친구들한테 제 자소서 좀 읽어달라고 보냈죠. 그랬더니 이거는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써서 냈었던 합격 자소서 많이 받아보고 제 인터넷에 있는 합격 자소서들도 많이 읽어봤는데 확실히 저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자소서를 다시 한번 써보고 무료로 강의를 해주신다는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거기도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서 조금씩 정보를 얻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쓰니까 합격률이 올라가요? 아니요, 안 올라가요. 2개 붙고 나머지는 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좌절했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못 모르고 떨어질 때는 내가 몰라서 떨어졌구나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냥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도 떨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난 분명히 다 아는데.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줄이자면 그냥 1년을 말아 먹었다는 거예요. 네, 1년을 멋있게 말아 먹었어요. 맛있게 드신 다음에 자, 이제 멘붕이 온 상태에서 이제 마에 재밌는 19년도가 와요. 네. 19년도 올 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때 어떤 변화를 줘서 좀 합격률이 올라갔나요? 네, 제가 이제 18년도 하반기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좀 더 이거를 특별하게 차별화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냥 제가 만나는 고객들을 다 적었어요. 고객들을? 네, 고객들을 다 적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쓰고 딱 봐서 보이는 연령대, 그 다음에 구매 상품. 근데 그 구매 상품이 만약에 행사 상품이다 면은 그거는 좀 밑줄 치고 뭐 별표도 달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다 적었죠.
이렇게 고객들을. 그게 생각해보면 되게 그 의미 없는 짓일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걸 계속했어요? 근데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도전했는데 떨어지고 알고도 네. 떨어졌는데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 네, 그래서 이거라도 해보자. 분명히 좋아지겠지라는 그냥 믿음을 갖고 했죠, 그냥. 그럼 말 그대로 그 생김새가 어떻다 막 이런 걸 적은 거예요? 이쁘다, 멋있다. 아니면 어떤 거 적은 거예요? 그런 거 뭐 적을 새도 없었고요. 어. 그냥 시간대랑 음. 그냥 뭐 20대 여성, 어. 뭐 20대 남성 이렇게 적고 상품에 뭐 자유시간을 샀다. 근데 이게 2+1이어서 3개를 샀다. 그러면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직업 제가 딱 봤을 때 보이는 분 백팩을 메고 있으면 대학생 같고 뭐 정장을 입고 있으면 좀 직장인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적었죠. 한 명 한 명씩 다. 근데 그렇게 적는 행위가 뭐 좋은 결과로 이어졌나요? 그쵸.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제가 그렇게 적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자소서에 쓸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소서 쓸만이 생겼구나. 네네. 흔히들 막 유튜브나 이런 데를 네네네. 보면 자소서를 수치화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네네.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상품 개수, 판매한 개수가 일단 수치로 딱 나오니까 네. 첫 줄부터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첫 줄이 뭐였어요? 제 첫 줄이 18,000 몇 명의 고객을 만나고 31,000 몇 개의 상품을 판매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이 됐죠. 오, 괜찮네요. 그거는 누가 봐도 뭐 엄청난 사람을 만난 것 같이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일단 숫자가 크니까 네. 와 이건 어필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썼죠. 그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얼마나 한 거예요? 그 일을? 거의 한 8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쓴 거예요? 네, 8개월 동안 계속 썼죠. 주 5일 일하면서 계속 썼어요. 그럼 그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다른 뭐 분석을 해서 뭐 매출을 올리고 이런 활동도 좀 있었나요? 저만의 전략?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해봤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뭐 꾸준히 한 건 아니고 아 맞다 그거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할 때마다 하고 그랬었죠. 뭐 예를 들어서 행사 상품이면은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자유시간 2+1 행사 중입니다 라고 인사말을 아예 건네보는 거예요. 어서오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도 해봤고 그 다음에 매대를 조금 사장님한테 제가 바꿔봐도 되냐라고 했더니 뭐 바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캔디 전면 매대에 캔디랑 뭐 좀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한 줄 한번 잠깐 깔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뭔가 매출이 바뀌던가요?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네. 행사 네. 그거 인사말을 건네면 네. 어떤 게 행사라고요? 이건 행사 안 해요? 이런 건 되게 많았어요. 나는 그래도 그런 포인트가 있었네. 네. 근데 네. 꼭 그걸 구매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한 다음에 정말 자소서가 드라마틱하게 합격률이 높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좀 신기했죠, 저도. 얼마나 많이 붙었어요? 웬만한 회사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 붙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웬만한 회사는 다 붙었다? 네. 그럼 이거 뭐 떨어진 회사가 많았어요? 붙은 회사가 많았어요? 붙은 회사가 더 많았던 것 진짜요? 네. 그럼 본인도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딱 문자가 오잖아요. 네. 결과 났다. 네. 이제 확인해봐라.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딱 들어가면 뭐 축하합니다 합격이라는 글을 보니까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몇 개 기업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대기업들 다 붙었을 텐데 어디 붙었어요? 일단 삼성전자 붙었고 SK텔레콤, 그다음에 롯데, LG전자, 그리고 뭐 신한은행, 기업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GS리테일, BGF 리테일, CJ제일제당. 진짜 다 붙었어요? 네, 다 붙었죠. 이게 19년도 상반기. 네네네. 그럼 본인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확 붙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 사실 이걸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건 아니잖아요. 뭐 매출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원했던 직무가 다 영업 아니면 영업 관리였는데 네. 또 영업인으로서 뭔가 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자소서에 녹아들지 않았나. 그리고 솔직히 뭐 여러 뭐 대외 활동 이런 거를 경험으로 녹아내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차라리 이렇게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 네네. 근데 정말 우직하게 한 느낌? 뭐 그런 게 조금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신입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한 결과물을 바라지 않는다.
거기서 너가 노력한 모습이 사실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19년 상반기 때 자수가 그렇게 많이 붙었으면 사실 최종 합격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서류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네. 저도 그 정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많이 붙을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일단 서류가 돼야 인적성을 시작을 하지라는 생각으로 서류 먼저 되고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인적성을 준비를 못해서 인적성에서 다 떨어졌죠. 오, 그렇게 많이 붙는 50여 개의 회사를? 물론 아니, 이제- 물론 못 간 데도 많이 있었겠다. 네네, 겹치는 데는 이제 못 가고 인적성이 없는 회사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고, 근데 뭐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면접도 처음 경험이라 그런지 그렇게 해서 또 상반기를 날렸죠. 그 떨어진 시간은 뒤로 하고 네. 자 이제 하반기에 와서 결국은 붙긴 붙었는데 네네. 그럼 거기서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바뀌고 어떤 걸 음. 중점적으로 준비했나요? 일단 인적성이 문제이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인적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류에서는 솔직히 제가 바꿀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네네. 학벌이라던가 학점이라던가 뭐 스펙을 제가 단시간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근데 서류가 되니까 음. 이거는 내 노력으로 인적성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인적성에만 매달렸죠. 이제. 최종 떨어진 게 몇 월이었어요? 19년 6월. 6월 떨어졌어요. 그러면 9월 때까지 시간이 남았겠네. 그럼부터 인적성만 쭉 했다. 네, 인적성만 맨날 했죠. 인적성 공부를 어느 정도 했어요? 많이 물어보거든. 어느 정도 공부에 합격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2세트씩 푸는데 한 세트는 시간 재고 한 세트 세트는 이제 풀이 방법을 한 문제도 이렇게 여러 번 풀어보는 거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다. 네네.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네네.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이 내가 맞나 한번 해보고. 그거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을 통해서 막 풀어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씩은 꾸준히 못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4개월? 그럼 하루에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책 한 권씩 풀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책을 한 권씩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책이 보통 4세트로 이루어진 네네.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2세트씩 푸는데도 어찌됐든 한 세트에 시간이 뭐 30분씩 이렇게 구성돼서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 한 권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시간이 길게 소요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쭉 한 3개월 동안 인적성 공부를 쭉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 전형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요번에 합격률이 더 비슷하게 높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요? 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 네네. 너무 또 인적성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된 게 없는 거죠.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제 느낌엔 그래요. 근데 떨어지긴 해도 되게 큰 회사들은 붙긴 하더라고요, 계속. 자, 붙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내가 여태까지 갈고 닦았던 인적성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인적성은 사실 합격률이 높은 게 한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개를 받다 치면 네. 한 4~5개 정도는 붙었던 것 같아요. 되게 높은데요? 상당히 많이 붙었네. 근데 진짜 그것만 매달렸으니까 뭐 바싹 3~4개월을 한 거지만 네. 거의 1년을 준비를 했으니까 저는. 그 전에서부터 이렇게. 네네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난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스펙이 낮아요라고 하는데 스펙의 근본은 어떻게 보면 노력이랑 끈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라도 했죠. 뭔가 짜네. 뭔가 짜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갔어요. 네. 면접을 갔을 때 주요 받았던 질문들이 뭐가 있고 인상 깊었던 건 없었나요? 일단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했냐. 이게 포인트야. 물어볼 것 같아. 왜냐면 제 그 자소 첫 줄부터가 몇 명의 고객을 만나고 몇만 개의 상품을 팔아본 이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처음엔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냥 왜 했냐가 굉장히 많았던 것 왜 같아요. 했냐에 대한 대답은 뭐였어요? 일단 제가 지원하는 직무가 네. 영업이나 영업 관리니까 이 직무를 위해서는 뭐 고객 분석력이 가장 중요하고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거를 실제로 해보고 뭐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면접관님들한테. 그 면접관님들 뭐 이런 질문 안 해요? 그 카드 뭐 단말기나 혹은 포스기 내역 조사하면 다 알아서 나오는데 왜 그걸 하지 않고 이거 수기를 쓰셨나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 큰 저한테는 어떤
직무에 관한 열정이나 이런 거를 제 스스로 뭐 납득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 괜찮은데요? 그냥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내 스스로 해보고 싶었다. 네. 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그래서 뭘 바꿨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바꾼 게 없잖아요. 그럼 매출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전략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인사말을 했고 네네. 왜냐하면 그걸 적으면서 행사 상품 매출이나 이런 거를 네. 굉장히 유심히 봤었고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했다. 네. 그래서 결과는 매출이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 근데 그게 되게 엄청 낮았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2% 올랐습니다. 이러면 이제 한번 웃으시고 거의 오르진 않았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이런 노력으로도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이런 게 모여서 좀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어우,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감동이네 진짜.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취준생분들은 방금 이 말을 못해요. 취준생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그 업계에 대해서 푹 빠져서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고 대부분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매출 5% 10%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현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되게 면접 잘 받겠네요. 그럼 면접 다 붙었겠어요? 아니요. 또 안 됐어? 또 안 됐어? 안 되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근데 제가 19년도 상반기에 그 롯데를 최종 불합격하고 나서 되게 배운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뭘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면접장에서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다. 근데 떨어지고 나서 든 생각은 저는 이거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나 결과는 어떻습니다라고 깊게 좁더라도 깊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네,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 인사인데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폭넓게 깊게 저는 이것도 했고 나열식으로 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깊게 보통 면접관님들 질문이 뭐 힘든 네. 경험이 무엇이냐, 예. 목표를 뭐 도전한 경험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질문마다 네. 다른 경험을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경험을 그런 게 잘 안 돼,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든 경험이 무엇이냐,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런 게 힘들었다. 그럼 목표를 향해 도전했던 건 언제냐, 여러 가지 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때 뭐 이런 식으로 한 경험을 조금 좀 깊게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면접관님들이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이런 질문 안 했었던가요? 이것도 좀 잘 눈치껏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경험을 네. 계속 우려먹으면 안 되고 네. 자소서에 있던 내용을 계속 좀 번갈아 가면서 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이 편의점 관련된 거 말고 본인이 받았던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나 혹은 사실 장수생이었잖아요. 네네. 하면서 뭐 공백기 관련돼서 막 질문 받고 그런 거 없었어요? 나이나 학벌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어느 회사는 저한테 학교가 이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요? 네네. 어떤 회사야? 그죠? 학교가 이런데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점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압박 면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학벌이 좋은 친구들한테도 다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해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인정을 했죠. 그냥 그럴 때 뭐 나이도 많고 네. 공백기도 길고 네. 뭐 학교도 안 좋다. 네. 근데 그 속으로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누구보다 노력을 안 했지만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을 진짜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취준생을 오래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공백기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답변했어요? 솔직히 저는 공백기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했지 뭐 정규직으로 일한 건 아니지만 이게 차이예요. 그걸 공백기라고 그래요, 친구들이. 근데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나름대로 삶을 되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네. 뭐 2년 동안 뭐 했어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고 네.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맞지?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방금 되게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뭐냐면 나는 분명히 물어봤거든. 공백기 때 뭐 했어요? 저는 공백기가 없었는데요 라고 답변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공백기가 아니라고 하면 공백기가 아닌 거예요. 그쵸?
공백기는 아니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그거는 너가 준비했구나. 그래도 너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구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학점에 대한 질문 많이 안 물어봐요? 학점도 많이 물어보시죠. 학점이 근데 어정쩡히 안 물어봤어요. 3.3이면 낮은 건 맞아요. 네, 맞죠. 네, 문과인데. 네. 그래서 나름 학교 다니면서 저는 되게 즐겁게 했거든요. 학교 생활을. 여러 가지 뭐 되게 해맑게 얘기한다. 되게 나름 행복했었어가지고. 그 행복까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걸 말씀드렸어요. 전 이거를 좀 숨기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맞다고 솔직히 노력 안 했고 뭐 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느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도 공부를 안 한 거는 내 잘못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뭐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거를 뭐 교훈 삼아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이유가 답정 넣어요. 답정 넣어. 그쵸? 답은 정해져 있죠. 뭐 그 학점 낮은 게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다 유튜브 보면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FM대로 했죠. 그냥 그렇게 답변드렸죠. 답정 넣어요. 숨기려고 하면은 네. 좀 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하고 다른 어필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나한테 들어온 가장 많은 질문은 뭐였어요? 그냥 또 저거 물어봐, 또 저거 물어봐 이거는. 진짜 했어요? 편의점? 아 진짜 썼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 내가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어그로 좀 끌어라. 어그로가 안 좋은 의미의 어그로가 아니라 그 포인트를 내가 떡밥을 던져주면 면접관은 무조건 물게 돼 있어요. 혹시 1분 자기소개에도 요거 넣었어요? 아, 넣어야죠. 그치? 무조건 넣어야죠. 1분 자기소개 무조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내 1분 자기소개 그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세요. 그럼 떡밥이 무조건 물게 돼 있어요. 그쵸. 네. 물어라고 던지는 거니까. 물어라 던지면은 누가 봐도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답변하는 것도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격을 했어요. 빅4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 나름의 본인의 훈장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그 멘탈 케어 방법이나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법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광탈했어요.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낫더라. 뭐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낫더라. 언젠가는 붙어서 그럴 때도 있었다, 그때도 있었다라는 시기가 되겠지 오늘도 라는 생각으로 되게 그냥 버텼던 것 같아. 이것도 뭐 추억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날이 오긴 왔네요. 네, 그날이 왔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 보면 이제 또 후배잖아요. 후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솔직히 조금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고 대기업을 어떻게 가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러니까 난 안 돼, 누구랑 비교하면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노력하면은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 영상을 보고 또 왜 희망 고문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걸 보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모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던 간에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네. 대기업의 임원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2년 동안 시간을 또 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누구는 또 다른 삶의 더 행복이라면 그 길을 또 찾아놨으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